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량 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워싱턴주 서부 지역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방이 잇따라 붕괴되면서 홍수경보와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이민 서류에 사용되는 사진 규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찍거나 외부 사진관에서 촬영한 자가 제출 사진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중고차 시장에서 주행거리 조작 차량이 가장 많은 주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45만 대 이상이 조작된 채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미국과의 협정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도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미 무역협정의 세부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 발표 한 달여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방미 기간 미국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필요한 별도 협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데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도입하려면 이 협정을 우회하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호주의 경우는 미국의 원자력법의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의 어떤 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협의체 구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의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원자력 분야를 담당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조선업 협력 등 팩트시트에 담긴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도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논의에 무게를 뒀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남북보다는 미국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더 열려 있는 것이고 지난번 경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미국 정상 간 접촉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위 실장은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한 데 대해 한미동맹의 괜찮은 분위기라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이 미국에 대량 유입되면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펜타닐을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로 공식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am taking one more step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scourge of deadly fentanyl flooding into our country. With this historic executive order I will sign today, we're formally classifying fentanyl as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이번 조치로 펜타닐과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전구체는 대량 살상 무기에 포함됩니다. 또 관련 제조와 유통 판매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펜타닐을 국가 안보 사안으로 규정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한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3년 3,100여 명에서 2023년 7만 2,700여 명으로 10년 만에 23배 증가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워싱턴주 서부 지역에 이례적인 대기강 영향으로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방이 연달아 붕괴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35분쯤
워싱턴주 퍼시픽시에 위치한 화이트강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6시간 동안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1,300여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즉시 모래주머니로 임시방벽을 설치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체육관과 커뮤니티 센터 등을 중심으로 임시 대피소가 운영 중입니다. We are working as fast as we can to get as many bags filled and in place as possible. 한편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인근 투킬라 지역의 그린강에서도 폭우로 손상된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범람해 1,0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현재 워싱턴주 서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목요일까지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미국이 이민 서류에 사용되는 사진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12월 12일 이후 제출되는 모든 이민 서류에 대해 신청자가 직접 찍거나 외부 사진관에서 촬영한 자가 제출 사진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진이 3년 이내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추가 생체정보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민권 신청과 증명서 신청, 그리고 영주권 신청과 카드 재발급의 경우에는 촬영 시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둔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실업률은 4.6%로 9월에 4.4%에서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장기 실업자는 1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만 명 증가했고 임금 증가율은 3.5%로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여파와 함께 지난 10월 역대 최장기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일시적인 업무 중단 영향도 고용 감소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1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6만 4천 개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 5만 개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걸 고객에게 맞춰 더 많은 걸 줘야 한다. 과거 쿠팡 김범석 회장은 지난 국제회의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론을 강조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는 고객 정보를 통째로 유출시켜 국회 증인으로 채택되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DC에 문을 연 쿠팡의 사무실을 김재용 특파원이 찾아가 봤습니다. 미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 쿠팡 김범석 회장이 지난 2019년 참석했습니다.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으로 소개됐습니다. We are the largest e-commerce platform in Korea. Actually, I think we're the largest private fulfillment e-commerce company in the world. 한국 시장 개척이 어려웠지만 초기부터 한 가지 좌우명을 갖고 돌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고객에게 압도적 가치를 제공하려 했다는 겁니다. The customer will never settle. And to just challenge yourself and say, how can you give the customer, how can you let the customer have it all? 하지만 이랬던 김 회장은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국회 증인 출석은 물론 단 한마디 해명조차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최근 생긴 쿠팡의 사무실, 10여 명의 직원이 정치, 경제, 싱크탱크 쪽 인사들을 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와 비슷하게 주요 인사들을 관리하지만 김 회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직접 설명을 하지 않는지 등의 질문엔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을 이메일로 다시 보냈지만 역시 답변할 수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김범석 회장은 대담에선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까라며 혁신을 강조했지만 고객들이 가장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요구하는 현 시점에선 바쁘다는 이유로 대리인들을 내세운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영어 능력 미달을 이유로 수천 명의 트럭 운전기사들이 운행 자격을 정지당하는 등 관련 규정 집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올해 영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업용 트럭 운전기사 약 9,500명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 동안 시행되어 온 규정으로 교통사고나 도로 응급상황 발생 시 영어 능력은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 전역에서 영어 구사 능력과 관련된 운행정지 위반 사례는 8,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ruckers haul everything from toilet paper to bombs. So it's very, very important to be able to communicate with people what you're hauling in your truck.
앞서 플로리다에서 도로 표지판을 오독해 불법 유턴을 하다 3명을 숨지게 한 트럭 운전기사가 12점 만점의 영어 시험에서 2점밖에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트럭 운전기사의 영어 기준 준수를 문제 삼아 3,300만 달러 이상의 연방자금 지원을 보류하자 주정부가 소송으로 대응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중고차 시장에서 주행거리 조작 차량이 가장 많은 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정보회사 카펙스에 따르면 불법으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245만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캘리포니아가 53만 2,200대로 가장 높았고 텍사스주가 33만 3,900대, 플로리다주는 10만 9,000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매년 45만 대 이상의 차량이 주행거리가 조작된 채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평균 3,300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구매 시 주행거리 조작이 의심되면 정비 기록과 주행거리를 비교하고 차량 식별번호 조회를 통해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내년부터 인천과 워싱턴 DC를 잇는 신규 노선을 취항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4월 24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에 주 4회 정기편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취항은 1995년 이후 31년 만에 국적항공사가 워싱턴 DC 노선에 재진입하는 사례입니다. 이번 신규 취항으로 국적항공사 공급이 확대되면서 운임 안정화는 물론 항공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이용객 편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LAFC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새 시즌 구상과 함께 핵심 선수들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해 도스 산토스 감독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onny, when you work with him every day, is forget what he does on the field. I think we all see it. You know, we're all able to look at it. If you guys were in a lot of training sessions, you would see even how his behavior in training session in simple exercises. Because some players, when they're in a simple exercise, they tune off. Sonny doesn't do that. You know, a passing exercise is like that. But then off the field is how I see him, let's say in the meal room with our academy players. How he treats people in the kitchen, how he treats people that are cleaning the building. And for me, that tells me a lot about people you could trust when you go to war. And he's definitely a guy that you could trust. 이날 존 소링턴 LAFC 구단주는 도스 산토스 감독이 구단에서 오랜 기간 수석 코치로 활동하며 선수들과의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고 젊은 선수부터 베테랑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LAFC와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돼 매우 기대된다며 다가오는 시즌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승리를 갈망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면서도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카이치 총리가 이는 기존의 정부 공식 입장을 넘어선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며 반성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과 갈등을 키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무소속 히로타 하지메 의원이 정부 답변 자료에 어떤 내용이라며 발언 경위를 추궁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발언이 여러 가정을 섞어 논의한 결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넘어선 발언처럼 보였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해 반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언 철회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사태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또 대만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중국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 다카이치 총리는 반성을 언급하면서도 핵심 발언은 거두지 않으면서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량 절도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도난 방지 기술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일부 현대차, 기아차 차량이 주요 표적이 돼 논란이 돼 왔는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차량 도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00만 대가 넘는 차량에 이 도난 방지 장치를 추가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35개 주정부가 진행해온 공동조사와 소송을 마무리하려는 조치로 양사는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점화 실린더를 보호하는 금속 보강 장치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 보상과 조사 비용 명목으로 주정부와 소비자들에게 최대 900만 달러를 지급할 계획인데요. 전체 차량에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5억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란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잡지 인터뷰에서 시작됐습니다.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 중독자 같은 성향이 있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믿고 행동한다고 평가한 겁니다. 이 같은 인터뷰 내용에 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만약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신은 소유욕이 강하고 무언가에 쉽게 몰입하는 이른바 중독 성향이 있는 성격이라고 말해 와일스 실장의 표현을 사실상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해당 인터뷰가 일부 왜곡됐다는 취지를 덧붙이며 와일스 실장은 여전히 훌륭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서자 고대 목욕시설 흔적과 오래된 돌기둥이 눈에 들어옵니다. 로마 콜로세움 인근에 새로 문을 연 콜로세오 포리 임페리알리 역인데요. 10년에 걸친 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청동 소형 조각상과 나무검, 도자기 주전자 등 생활 유물 수백 점이 역사 안에 그대로 전시됐습니다. 같은 날 함께 개통한 포르타 메트로니아 역에서도 2세기여 지어진 군사단지와 프레스코와 모자이크로 꾸며진 주거시설 유적이 발견돼 역사 안에 복원됐습니다. 관람을 위해 따로 입장권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하철표 한 장 약 1.5유로면 누구나 유물을 둘러볼 수 있게 한 겁니다. 로마시는 도시 전체가 유적지인 만큼 지하철 공사 때마다 발굴과 복원이 반복된다며 이런 지하 박물관 같은 역사가 앞으로 더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16일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먼저 1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이 지연되면서 1월 18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4차 공판. 백대현 재판장이 내년 1월 16일을 선고 일정으로 공지했습니다. 원래 증인신문 날짜였지만 기소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에 따라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 만료일인 1월 18일보다 이틀 먼저 판결이 나게 되는 상황.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와 함께 기소된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외신에 공식 입장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시점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재판장이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일정이 내년 1월 9일이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 시점은 구속기간 만료 후가 매우 유력합니다. 판결 선고는 119 사건 판결을 기다려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고를 미뤄야 한다며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궤변을 또 꺼냈습니다.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29년 전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 2심 재판부는
대통령도 내란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장 쉬운 수단이 계엄이라며 계엄 요건을 따지는 건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 1월 16일에 선고가 이뤄지고 만약 실형이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다른 재판을 마저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얼마나 명분 없는 행위였는지를 보여주는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계엄 선포 직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저녁 식사를 할 때조차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따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나세용 뉴욕 특파원입니다. 내란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작년 12월 3일 저녁,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은 퇴임을 앞둔 골드버그 미국 대사를 관저로 초대했습니다. 조 원장이 주최한 송별회에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와 국정원 해외 담당 간부가 배석했습니다. 저녁 내내 조태용 원장은 미국 측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8시쯤 끝났습니다. 상당히 빨리 끝났다고 당시 골드버그 대사는 생각했습니다. In fact, it ended at about 8:30 or 8 o'clock. It was a very early dinner, and it was simply a friendly dinner, and had no hint of what was to come. 결국 골드버그 대사는 관저로 복귀해 평소처럼 새벽 업무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를 보낸 조 원장은 곧바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태용 원장이 8시 56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계엄 이튿날 조 원장은 미국으로 가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특검은 내란 세력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권에선 골드버그 대사를 위한 송별회 자체가 미국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조태용 원장이 실제로 송별회 시점에 내란이 일어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조 원장 본인이 밝힐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even know that he knew what was to come, but that's for him to say, not for me. 이에 대해 조 원장은 방미 일정은 계엄 10여일 전에 조율된 것이고 송별회 시점까지도 자신은 내란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정부 부처 업무 보고는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 지원, 첫 연금보험 국가대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투명한 보고를 강조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중계로 진행돼 부담스러울 공직자들을 향해선 국민들이 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지요.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구체적인 지적과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 주목받았던 탈모 치료 지원.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의정 갈등 이후 여전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선 119와 응급실 간 전화로 환자를 분산하는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그 제도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잖아요. 네. 그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선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공단이 대신 가졌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는 겁니다. 경영을 뭐 좌지우지하거나 이러면 전혀 아니지만 없습니다. 예. 그 이상한 거 하는 건 최소한 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나라가 대신 내주면 가입자가 돈을 못 내도 전체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 수혜가 커진다며 국가 대납 방안을 검토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 894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2월 1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